8월 26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주말 사이 열렸던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환율 하락 속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의 대형 수출주들이 반등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화 강세로 수출업체들이 하락하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66% 하락, 또 최근 내림세를 지속해온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 후 현재 0.09%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콩 항생지수는 미증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9% 강세로 마감했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감까지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엔비디아적 실적을 건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29%, 그리고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 3%대 하락했고요. 반면 자동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1.1%, 1.15% 하락했습니다. 이에 금융주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KB금융 1.95%, 신한지주가 2.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마감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 불안과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짙은 모습을 보인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뚜렷하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은 리가캠바이오 정도였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와 다르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에코프로비엠 마감했고 알테오젠이 0.79%, 에코프로는 상승 전환의 성공이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HLB가 0.1% 하락, 클래시스가 1.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5% 상승했습니다. 지수와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 속,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속 오후장에서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환율은 장중 5개월여 만에 1,310원대를 찍고 다시 하락폭을 줄였고 거래 대금 자체도 높지 않다 보니 대형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코스피는 0.14% 하락하면서 2,700선을 내줬고 코스닥은 0.84% 하락한 76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 테마로 먼저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리비안과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배터리 양극재 시장에 한파가 불고 올해 들어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2차 전지주에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달 들어서 지난주까지 외국인 순매수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5.29% 상승, 에코프로머티가 4.2%, 포스코퓨처엠 2%, SKC 1.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데다 오는 9월에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 표결까지 앞두면서 센터 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ST팜의 경우 중국 기업을 대신해 신약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ST팜을 시작으로 기술력을 지닌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중 예정된 유럽 종양학회 일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인스코비가 9.5%,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7.79%, 특히 KN솔이 22%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항공과 은행 섹터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로 방향이 잡히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주, 은행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항공주 중에서는 특히 LCC, 진에어라든지 티웨이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밸류 모멘텀까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에 은행주들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진에어가 8%대 마감, 티웨이항공이 7.2%, 제주항공이 5.3% 상승했고요. KB금융이 1.9%대, BNK금융지주가 1.79%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각 관련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들썩였는데요. 여기에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열 폭주 방지를 위해 액침 냉각 배터리 팩 적용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공조, 인성정보, GST,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와 있고요.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KN솔도 22%대 급등했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상승 탄력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전,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 전면전 우려가 확산되면서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연 상승 테마로 꼽아봤고요. 뿐만 아니라 항공주들도 함께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건설 같은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성격의 테마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어서 상승 테마로 묶어본 가운데 금융주를 포함한 은행주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대부분 탄력이 둔화된 반면에 냉각 시스템, 애침 냉각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어 상승 테마로 묶어봤습니다. 반면에 원전, 코로나 관련 종목, 재건과 조선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하락 테마로 분류해봤는데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관련주 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선 유가 상승 수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시현하면서 중앙에너비스가 17% 가까운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주들은 또 개장 대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2.7% 상승, 흥하해운도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항공주 안에서는요, 지금 티웨이 항공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현재 시각 6.2% 상승, 제주항공도 3% 넘게 올라주고 있고 진에어도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 내외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제품, 배터리 셀 업체들 종목들 점검을 해보면요. LG화학이 2% 가까운 상승, 삼성 SDI도 0.9%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SK이노베이션까지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가 7.3% 급등,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강한 모습이죠. 5.1% 상승, 그리고 삼성 SDI 향 종목인 신흥 SEC가 2.5% 강세 보이고 있고 양극재 종목 LNF가 1.5%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탄력 살짝 둔화됐음에도 1% 가까운 오름세를 잘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묶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성격의 대표적인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 그 안에서는요. ST팜이 오늘 8% 넘게 올라주고 있고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5.8% 강세, 리가켄바이오가 4.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ABL바이오까지 3% 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선전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한번 묶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현재 시각 유비케어가 2.8% 상승, 비트컴퓨터가 2% 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체크해볼까요? 금리 인하 수혜에 예상되는 섹터가 또 건설주죠. 최근 GS건설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4% 넘게 오름세 시현 중에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3.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선 KN솔이 20% 넘게 급등, GST가 6% 넘게 상승, 한중 NCS가 3.7%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유독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 원전을 볼 텐데요. 원전 관련 종목들 지금 체코 원전 수주는 했지만은 관련해서 또 소송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주말 사이에 뉴스가 또 한번 불거지면서 한전산업이 6.2% 낙폭 확대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PCL이 8.3% 급락, 일동홀딩스도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대형 건설주들의 약진과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G가 6.2% 하락, 현대 에버다임이 5.4% 빠지고 있고 대모가 4.6%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뉴욕에서 ETF들 어떤 흐름 보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미국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사실상 9월의 금리 인하가 공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강세 연출됐던 시장 지수를 따르는 스파이와 QQQ, 다이아 모두 상승불 켜냈습니다. 주요 ETF 섹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버스나 변동성 지표들을 제외하면 시장 대부분의 초록불이 만연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또 금융 쪽에서의 상승 탄력이 견조한데요.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속셀이 7.7%대 올라섰고요. 그 인버스 종목인 속세스는 그와 상반되는 흐름 7%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소비순환재와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가 너나 할 것 없이 강세 보인 가운데 건설 기업들을 추종하는 XHB가 4.29%대 상승 그리고 지역은행을 추종하는 KRE는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의 훈풍을 계속해서 올라탈 줄 알았는데 비교적으로 미미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9% 강세 보이면서 선전이 예상됐던 반도체 시작은 좋았지만 지금은 소폭 상승 탄력 잃은 모습이고요. 현재는 1.45%까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게임스컴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재료 소멸로 인해서 게임 ETF도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와 달리 2차 전지와 금융 그리고 운송 섹터는 상승을 펴내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가 1.32%, 운송이 1.54%대 강세 포착되네요.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유가와 금융주의 강세가 특징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공식화에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Jerome Powell has made it crystal clear that interest rate cuts are coming next month. 이 블룸버그 통신이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하를 crystal clear, 명확하게 시사했다는 보도까지 내놨고요. 중동 긴장 고조에 정유 관련 종목들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돌아서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가 부각됐고요. 국제유가가 오르자 양시장에서도 관련 ETF들 상승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또 금융주도 견조했습니다. 9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밸류업 지수 출시 모멘텀에 투자 심리 집중됐고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시화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수혜주로 금융주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가 미국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강했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하면서 성장주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고요. 지난주 테슬라가 5% 가까이 올라서자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웃음 짓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간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를 주시하면서 뉴욕에선 반도체도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ETF 시장의 상승률 상단은 일부 의료 AI와 금융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차 전지입니다. 1% 넘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종목들 가운데 BNK 2차 전지 양극재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BNK 자산운용이 0.395%의 보수로 운용 중인 ETF로 작년 10월에 상장을 마쳤습니다. 1년 수익률은 업황 부진 속에서 마이너스 32%대로 부진한데요. 순자산 총액은 50억 원으로 기록된 가운데 보유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총 13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 종목들 고른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10%대 비중 차지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부터 LG 화학도 비율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성 종목들 일제히 상승불 켜고 ETF 주가 상승 견인하는데요. 현 시각 ETF 주가 1.75%대 상승세 기록 중이네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로 보는 시황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하면서 전기차 화재 방지와 관련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 제일일렉트릭, Y2솔루션이 상위에 보이는데요. 이 중 Y2솔루션 홀로 거래량이 전거래일 대비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XN, VX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연구 개발에 이어 특허 부문에도 힘을 내고 있다는 소식에 전거래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의 특허 출원을 마친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만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분을 많이 되돌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에 상장한 이엔셀 상장 당일에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더니 오늘 다시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역 계약이 체결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해 가스전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가운데 한선 엔지니어링, GS 글로벌이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내 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차이가 7% 차이로 트럼프 후보가 열세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남북 경협주 등 트럼프 테마가 일제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단에 일신석재 SG가 올라와 있고요.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기대작 붉은 사막의 수상이 불발되면서 펄어비스도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신증권에서는 게임스컴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간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온 만큼 이후 차기 신작 이벤트까지 단기적으로 모멘텀 소멸로 주가 조정이나 횡보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상증자 이슈 속 이오플로우는 3거래일째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실적 시즌 이후 이벤트가 부재하면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 매도도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실리콘2, 아이패밀리SC가 약세, 그리고 진단키트주 랩지노믹스까지 상위단에 위치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